롤스로이스의 8세대 팬텀의 외관은 모두가 아시는 이 시그네이처 그릴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롤스로이스의 시그네이처인 이 그릴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는 영어 단어의 스펠링이 비슷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입니다. 롤스로이스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그릴은 로마의 판테온을 형상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파르테논 신전은 파르세논이고 이 그릴의 실제 모티브인 로마의 판테온 신전은 영어로 판세온이죠. 그리스 파르테논과 로마의 판테온은 영어권에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파르테논이 훨씬 더 유명하고 형태도 비슷해서 잘못 알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테온은 신전이라는 보통 명사로도 쓰이긴 하지만 파르테논이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를 위해 지어진 신전인데 반해 로마의 모든 신을 모셨고 시대가 바뀌며 카톨릭의 신전으로도 사용된 판테온이 이 그릴의 모티브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팬텀의 디자인은 바로 이 그릴에서 시작합니다. 전면부에서 이 그릴의 높이는 1cm 정도가 높아졌고 그 주변 바디 패널을 그릴보다 뒤로 보내고 라인과 면을 그릴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차의 전면에서 그릴이 가장 돋보이게 디자인했습니다. 이전 팬텀에서 그릴이 중심이라기보다 포인트 정도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돋보이는 그릴으로부터 본넷, 윈드실드까지의 라인에 일체감을 주어 롤스로이스가 예전부터 그려오던 디자인이 좀 더 분명해지고 팬텀 5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의 시그네이처 가장 앞에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로 정점을 찍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디자인을 계속 우려먹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팬텀을 포함한 하이엔드 럭셔리 자동차들이 새 모델이 나와도 바뀐 게 없어 보이는 건 단순히 보수적인 것만을 지향해서는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의 브랜드는 이미 뚜렷한 이상향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시대 디자인과 기술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그 이상향을 좀 더 뚜렷하게 구현하며 업데이트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의 디자인을 볼 때는 얼마나 새롭게 디자인됐는지 판단하기보다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보는 쪽이 더 적절합니다. 2003년 팬텀 6에서 핸더와 사각형이었던 본넷이 기술이 발전된 현재에 와서는 핸더는 파팅 라인 없는 무결점의 단일 패널이 되었고 후드는 삼각형으로 앞서 말한 일체감을 강조하는 것이 롤스로이스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앞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릴과 여신상이지만 저는 이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릴보다 튀지 않는 선에서 완급 조절을 한 것 같고 너무 단순하지 않나라는 첫인상을 가졌는데요. 보면 볼수록 어떤 자동차에서도 본 적이 없는 깊이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디 패널을 오목하게 만들고 램프 커버와 주간 주행 등이 있고 다시 그보다도 더 깊이 램프가 있는데 이 정도의 깊이와 입체감을 주면서도 그릴과 헤드램프 중 어느 것 하나 더 튀거나 묻히는 것 없이 앞모습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앞모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이번엔 사이드로 가보겠습니다. 긴 본넷을 포함해 오랜 시간 꾸준히 유지된 롤스로이스 고유의 프로포션, 그린하우스 라인, 코치도어, 두꺼운 C필러 등 시그네이처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헤드램프에서 도어 손잡이까지의 선과 휠 아치에서 도어 파팅 라인까지의 선은 팬텀 5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팬텀 6를 거쳐 팬텀 7, 즉 8세대에 와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라인은 100년 뒤 롤스로이스를 예상한 컨셉카에서도 유지되는 시그네이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의 옆모습을 보셨다면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모델은 좀 다릅니다. 길어진 뒷문 패널뿐 아니라 공식 사진에서도 스탠다드 모델의 무채색과 다른 보라색을 쓰고 있고 하단부에 금속 라인도 들어갑니다. 쇼퍼 드리븐 차는 이렇게 하단부에 철판으로 선을 표현하거나 금속 장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각적으로 아래쪽에 무게감을 주어 안정감을 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모델에 쓰인 색이 보라색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팬텀 7의 익스텐디드 휠베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큰 세단입니다. 그 어떤 문 4개짜리 차도 이보다 비쌀 수는 없죠. 아마도 디자이너들은 이 범접할 수 없는 차의 색을 가장 특별한 것으로 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보라색이죠. 과거에는 보라색 염료가 정말 귀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엔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라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해에 있는 무렉스 브란다리스, 푸르푸라, 하에마스토마라는 고동을 채취해 얻었다고 하는데요. 고동 1만 마리를 잡아도 겨우 1g의 염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니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보라색 옷이라는 것을 평생 못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그네이처 그릴이 로마의 판테온을 상징하고 차의 색상이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니까 어딘지 일맥상통하는 느낌도 받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색상 하나하나에도 논리와 의미를 중시하는 게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그곳에서 롤스로이스가 이토록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팬텀 7을 감상하기 위해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큰 건물을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 방법으로 멀리서 볼 때는 단순하고 깔끔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오고, 가까이에서는 건물의 디테일이 눈에 들어오게 해서 건물에 대한 인식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세단인 팬텀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이코닉한 특유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오지만 가까이서 보면 새롭게 추가된 G자 벨트 라인이 바로 그 디테일입니다. 헤드램프에서 시작한 선이 프론트 도어 손잡이를 기준으로 리어 램프에서 시작된 라인과 서로 교차되어 G형 라인을 만드는데 멀리서는 쉽게 눈치챌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모든 얘기를 하기보다 팬텀에서처럼 거리나 시간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팬텀에 탑승하는 사람도 멀리서는 실루엣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고 가까이서는 이 디테일을 통해 감동을 받아 전체적인 차의 이미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문을 열면 보이고 이전부터 있었던 B필러의 장식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능적인 역할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C필러는 시트에 앉았을 때 탑승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 거대한 차체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두 필러의 디자인도 팬텀 5에서부터 6를 거쳐 7까지 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좀 더 보수적인 디테일도 있는데요. 아무리 클래식을 강조해도 지금 이 시대에 도어 손잡이 아래에 아날로그 키홀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에서는 의도적으로 저 키홀을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고스트를 비롯해 문 4개의 롤스로이스에서만 키홀이 있는 게 전통인지, 또는 팬텀 5에서 저 키홀이 도어를 여는 버튼이었던 걸 상징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견으로 추측해보자면 공식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코치 도어의 시그네이처인 앞뒤로 붙어있는 도어 핸들에 대한 롤스로이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데요. 도어 손잡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차와 사람이 처음 접촉하게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르지 않고 핸드 폴리시 스테인레스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어 손잡이와 키홀이 그동안 롤스로이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키홀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리피터도 보수적인 디테일인데요. 사이드 미러는 좀 더 진취적이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인 형태이고, 모기업인 BMW마저도 사이드 리피터를 미러로 옮겼는데 반해 롤스로이스와 미니는 영국 브랜드라서인지 아직 휀더에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휀더에 있는 것이 바로 옆차가 볼 수 있는 사이드 리피터 본래의 기능에 더 충실하다고 합니다. 뒷모습의 경우도 윈도우 라인과 트렁크를 선으로 이어 앞모습과의 통일감을 주고 있고, 램프 주변의 디테일이 뛰어난 듯한데도 공식 자료가 이것뿐이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없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에 워낙 방대한 아이디어가 넘치니 어서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고급차들의 인테리어 트렌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고급 호텔이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S클래스나 7시리즈의 시장 또는 그 아래에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죠. 고급 호텔이나 퍼스트 클래스는 대중에게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고급스러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트로에서부터 꾸준히 말해온 롤스로이스의 시장에선 이 방법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고객들에게는 호텔과 퍼스트 클래스가 일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희소성 있는 경험을 연상시키기 위해선 좀 더 강한 것이 필요했고, 롤스로이스는 오래전부터 요트를 연상시키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요트란 것은 사기 위해 큰 돈이 들어가지만 사는 순간부터 더 큰 돈이 들어간다는 가장 사치스러운 탈 것이고 여유로움이라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내에서 보이는 긴 본넷, 센터페시아 버튼 주변의 마감, 실내 곳곳에 넓게 사용된 우드, 핸들, 좌측의 라이트 컨트롤 패널은 요트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가 막연하게 요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런 디테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나 의미가 없으면 역풍을 맞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롤스로이스는 정말 구체적으로 J클래스 요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요트는 헐, 즉 용골의 형태가 특징인 배인데요. 롤스로이스는 이 독특한 용골을 뒷좌석의 암레스트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활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정도의 리서치와 계획이 준비가 돼야 이 시장층이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요트는 요즘엔 잘 활용하지 않는 듯한 클래식한 요트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는 듯 합니다. 암레스트를 보신 김에 뒷좌석 디자인부터 분석해 보자면 독일 차들의 럭셔리와는 다른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비행기 시트보다 좀 더 유니크한 경험을 자극하기 때문에 롤스로이스의 시트는 마치 실내에 쓰는 고급 가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도어에서부터 시작해 암레스트를 지나 시트 뒤를 지나서 누워있는 라인은 코치 도어를 열었을 때 보이는 실내의 통일감을 주기 위한 것과 요트의 형태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팬텀 5, 팬텀 6로부터 이어져온 방식이란 점에서 디자인을 업데이트하는 롤스로이스의 능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가구와 관련된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앞좌석 뒤의 디테일입니다. 이 패널은 현대 가구의 상징적 아이콘인 임스 라운지 체어의 형태를 가져온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찰스 레이 임스 체어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6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웬만한 소파보다도 비싼 의자일 뿐 아니라 디자인사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평가받는 명작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말한 움직이는 갤러리인 팬텀에 충분히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패널이 열리면서 테이블과 디스플레이가 나오지만 뒷좌석은 도어 암레스트에 조그 다이얼과 온도 조절 장치를 제외하면 가장 비싼 차인 팬텀임에도 별다른 편의 사양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건 있을 건 다 있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숨겨두어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롤스로이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샴페인잔 홀더와 냉장고, 시트 조절 장치들을 애써 만들어두고 다시 아이디어를 내서 숨겨두는 수고로움을 감수했으니까요. 다음은 천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팬텀에 타면 별을 볼 수 있다고 알려진 이 헤드라이너는 지금까지 롤스로이스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사이즈가 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디자이너의 강력한 한방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 다양한 각도와 면적으로 있는 우드 패널들의 표면을 유광으로 마감해두고 해가 진 후 실내 조명이 켜지면 이 유광 패널들이 천장의 별들을 반사해 아주 극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는 팬텀의 디자인 안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디자이너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연출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실현되기 힘든데요. 패널들을 유광으로 마감하게 되면 그 명품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간혹 입체적인 곡면을 제대로 마감 못해 울고 있는 표면 그대로 출시되는 차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상에서만 쓰이는 것이죠.
국내 고급차들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면품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정도의 품질과 면적으로 표면을 마감하고 별을 반사시킬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차가 롤스로이스 말고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5m 후반이라는 팬텀의 일반적이지 않은 크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겪게 되는 설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좌석 아래에 송풍구인데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이렇게 앞좌석 밑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레그룸이 넓다는 차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반면 팬텀의 광활한 레그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송풍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앞좌석 바로 밑에 위치시키면 거리가 멀어져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을 위해 가까이 두면 눈에 띄기 때문이죠.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저 송풍구마저도 팬텀에 걸맞게 디자인하고 금속 포인트를 주어 눈에 띄어도 거부감이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뒷좌석에서 굳이 억지로 두 가지의 흠을 찾자면 재킷 홀더와 안전벨트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럭셔리함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만 이는 헤드라이너와 유광 패널로 극적인 연출, 거기에 더 갤러리라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럭셔리함을 디자인한 후에 완급 조절로서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좌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갤러리라는 신선한 컨셉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요트를 연상시키는데요. 센터 패시아와 대시보드의 직사각형 라인, 그리고 그 안에 패널을 넓게 활용하는 것은 전세대 팬텀이나 다른 롤스로이스에서도 많이 봐오던 것이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고 있지만 8세대 팬텀만의 구분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더 갤러리가 실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분위기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실내 컨셉이자 팬텀이라는 움직이는 갤러리의 전시 내용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이 갤러리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입체적으로 꺾인 작품 패널과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글래스로 덮여 있어 정말 갤러리 안의 작품을 관찰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위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를 작품에서 약간 떨어뜨린 후 금속 마감을 한 것도 아주 클래식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뒷좌석에서처럼 필요한 기능은 다 있지만 그것들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함을 강조하는 것은 롤스로이스뿐만 아니라 영국 차들이 대부분 신기술 도입을 우선시하기보다 전통과 기술을 조화시키며 업데이트 위주의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통적으로 롤스로이스의 모든 모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디스플레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고스트에서는 패널이 내려와 화면을 숨기고 던에서도 화면을 가리고 클래식한 요트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형 팬텀에서는 단순히 장식으로 가리는 것이 아닌 갤러리 아래로 숨겨서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는데요. 약간의 과장을 넣자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존중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계열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조그 다이얼도 롤스로이스에선 대놓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장비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필요할 때만 쓰고 감쪽같이 숨겨두는 것이죠. 앞좌석에서도 굳이 두 가지의 흠을 찾자면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의 T자형 트림입니다. 계기판은 지금까지 롤스로이스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 클래식한 느낌을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패널 주변의 금속 장식과 갤러리에 붙어있지 않고 띄어놓아 입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 갤러리와 통일성 측면에선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도 내용적으론 이전의 팬텀을 분명 계승하고 있으니까요. 센터 패시아의 T자형 트림은 갤러리의 가로로 긴 직사각형을 강조하기 위해서란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을까? 너무 평범하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선 쉽게 느껴질 수 없는 팬텀의 거대한 스케일을 생각했을 때 실물이 어떤지 본 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T자형 트림은 분명 그 역할만큼은 충실히 해내고 있는데요. 상단부에 갤러리 작품이 화려할 때는 그 하단부를 단순하게 연출해서
갤러리를 돋보이게 하고 갤러리에 심플한 패널을 활용하게 되면 T자형 조형과 그 주변에 장식 패널을 추가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더 갤러리란 비스포크로 인해 나오게 될 수많은 경우의 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통 차와는 다른 팬텀의 버튼들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송풍구 사이의 다이얼은 오디오 소리를 조절하는 것이고 송풍구 양쪽의 포인트는 당기면 송풍구가 열리고 밀어 넣으면 닫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겼을 때 열려 있어야 평상시에 이 버튼이 더 돋보인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아래의 숫자 버튼은 BMW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단축키이고 내비게이션, 특정 메뉴의 화면, 연락처 등 대부분의 기능을 이 핫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두 개의 다이얼은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의 송풍량을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그 아래에 온도와 관련 있을 것 같은 다이얼이 조금 낯설 것 같습니다. 기능은 온도를 조절하는 게 맞는데요. 클래식한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 양쪽에 위아래로 두 개씩이나 있는 이유는 상체와 발 쪽의 온도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 롤스로이스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던 온도 센서가 없어지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변한 것은 의아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엽적이라서 공식 자료를 통해 알기가 어려운데요. 눈에 띄는 클래식함이 실내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던에서도 쓰이는 것인데 아마 신규 플랫폼의 공통점으로 지금 보시는 8세대 팬텀, 출시 예정인 SUV, 4세대 고스트에서는 모두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 라이트 컨트롤 기능과 시동 버튼이 있는 곳은 앞서 말한 대로 요트의 느낌이 많이 나지만 이건 5, 60년 전 팬텀 5에서부터 쓰이던 것이 팬텀 6를 거쳐 지금에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할 때 옛날 것을 그대로 쓴다고 무조건 전통을 인정받는 것이나 레트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의 언어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죠. 과거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레트로나 클래식이란 단어도 더 많은 조건과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사소할 만큼 작은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고급차들은 이런 곳에마저도 고급감을 준다는 식의 디테일을 저마다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의 메르세데스 S클래스에서 보여줬던 앰비언트 라이트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호텔 인테리어나 비행기의 좌석이 연상됐고 자동차 실내 분위기의 트렌드를 조명 위주로 바꿔버렸었죠. 아우디 A8의 앞좌석 뒤 장식 패널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방식도 트렌드가 되어 국산차에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두 디테일 다 이런 곳까지 또는 이런 식으로도 고급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텀엔 이런 아이디어가 보다 넘쳐나는데요. 우선 도어의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뒤에 조약돌처럼 들어가 있는 조명이 인상적입니다. 이 조명은 유사한 형태로 C필러의 거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의 상단 부분도 금속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부분 벨트를 착용할 때 시선을 벨트 쪽으로 가져가니까요. 벨트를 매면서도 예상 밖의 고급감을 주기 위한 연출이자 뒷자리에서 눈에 들어오는 곳 중에 B필러가 단조로워지는 것을 해소하는 역할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어의 가장 구석에 있는 3개의 금속 라인입니다. 처음엔 타고 내릴 때 발에 많이 차이는 곳이라서 가죽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라고 생각했지만 문이 반대로 열리는 뒷자리에서도 있는 걸 보면 순수하게 장식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 플레이트에 쓰인 폰트마저도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그저 하염없이 쳐다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롤스로이스의 8세대 팬텀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와 디테일이 들어갔는데도 난잡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둘째치고 이 시장의 고객층은 이런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신선한 디자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